액션. 자, 저 보여요. 지금부터 보이겠냐? 안녕하세요. 보이겠지? 숙제 질문 받겠습니다. 우리 어디까지 했지? 저희 그 투스 때 다 끝냈고 이제 74쪽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대로 하세요, 어윤. 네. 하는 대로 영상 준다고 너무 긴장하지 말고. 아 긴장이 74 아니라 오히려 쪽부터 하면 되는 거야? 신났습니다. 네, 1번이요. 74쪽부터 자, 74쪽의 질문 1번 또 4번이요. 3번, 4번. 4번, 2번은 2번이 제일 쉬워요. 2번 안 해도 돼? 예. 1번이 어려워? 1번이 나눗셈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만 잘 생각하면 되지. 나눗셈을 우리가 방정식으로 만들 때 금산식을 이용해서 나누는 수, 나누어지는 수는 나누는 수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형태로. 근데 그 나머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응? 나머지를 자, 두 수 중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목은 4이고 나머지는 2이다. 그래서 큰 수를 x라고 하고 작은 수를 y라고 하면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x 나누기 y를 하는 거지. 그래서 나눗셈식으로 써보면 x 나누기 y가 목이 4이고 나머지가 2야. 이거를 우리가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하려면 검산식의 형태로 나누어지는 수 x는 나누는 수 곱하기 목 4y 더하기 나머지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은 수의 10배를 큰 수로 나누면 10y를 x로 나누면 목이 2고 나머지는 10이다. 이것도 이렇게 검산식으로 표현해보면 10y는 2x 더하기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자, 식 적어 놓으세요. 풀이는 각자 하는 겁니다. 다 적어요? 식 적어. 맞은 사람은 굳이 안 적어도 돼. 근데 내 질문 안 했던 딴 거 하고 있어도 돼요? 아니요, 수업은 들으세요. 그래 지우야 뭐 하는 거야? 아니, 왜 이거 다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지우야 그러니까 어디요? 숙제는 집에서 하라고 했지. 그래 지우야. 제대로 해. 자, 그 다음에 3번. 야, 나이에 대한 문제 이거는 좀 이제 안 물어볼 때 되지 않았니? 누가 물어본 거야, 한번? 저요. 올해 부모님 나이의 합은 희정이 나이의 8배와 같고 5년 전 부모님 나이의 합은 희정이 나이의 13배였다고 한다. 올해 희정이 나이를 구하여라. 자, 부모님 나이의 합을 x라고 하고 희정이 나이를 y라고 해보자. 그랬을 때 올해 부모님 나이의 합은 희정이 나이의 8배 같고 그러면 x가 8y하고 같은 거야. 그 다음 5년 전에는 부모님 나이는 전부 다 뭐 빼기 5였겠지. 그럼 그게 두 개를 더하면 부모님 나이의 합에 빼기 10이 되는 거지. 그래서 5년 전에 부모님의 합은 x 빼기 10이야. 아, x 빼기 5가 아니고. 너 이거 x 빼기 5로 했니? 네. x 빼기 10은 희정이는 그때 y 빼기 5였겠지. 요거에 13배였다. 그럼 곱하기 13을 하면 같아지는 거지. 이렇게 연립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4번은 가위바위보 문제. 가위바위보 문제는 두 사람이 하잖아. 한 명이 x번 이기고 다른 사람이 y번 이겼다. 그러면은 첫 번째 사람은 y번 진 거야. 그 개념으로 식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대호와 지혜가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사람은 3계단씩 올라가고 진 사람은 2계단씩 내려가기로 하였다. 가위바위보를 총 6번 하여 지혜가 처음보다 8계단 위에 올라갔을 때 대호가 이긴 횟수를 구하여라. 대호가 이긴 거를 대호가 x번 이기고 그 다음에 지혜는 y번 이겼다고 하면 이기면 3칸 올라가고 지면 2칸 내려가지. 그럼 대호는 x번 이기고 y번 진 거니까 이겨서 올라간 거는 3x 져서 내려간 거는 마이너스 2번 내려갔으니까 빼기 해서 지혜가 처음보다 그럼 지혜를 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총 6번 하에 지혜가 처음보다 8계단 위에 올라가 있어. 지호는 y번 이기고 x번 진 거잖아. 그래서 3y 빼기 2x 해서 8계단 올라갔으니까 플러스 8. 그 다음에 총 6번 했으니까
x 더하기 y가 6 이렇게 식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구하면 되는 거야? 대호가 이긴 횟수 x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4번 질문하는 사람 적으세요. 풀이는 나중에 문제 푸는 시간 있으면 그때 하고, 아니면 집에서 아까 이야기했지? 오늘 숙제는 이거 84쪽까지 다 완성해 오는 겁니다. 못하네. 자, 그 다음 75쪽 질문 6, 8. 6, 7, 8 네. 5번은 오. 오케이. 자, 5번 민준이는 집에서 9km 떨어진 친구네 집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자전거를 타고 시속 12km로 가다가 도중에 자전거 고장나서 시속 3km를 걸었더니 1시간 30분이 걸렸다. 이때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와 걸어간 거리를 각각 구하여라. 이 문제는 도중에 속력이 바뀌는 문제로 제목을 정하고 외워두면 됩니다. 속력이 바뀌는 문제는 이렇게 그림으로 정리하면 좋아요. 여기서 속력이 바뀌었다고 하고 처음 전체 거리는 여기서 친구네 집까지 9km가 떨어진 거야. 그지? 그래서 처음에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를 x, 노진혁, 허지우 뭐하니? 놀아요. 그 다음에 걸어간 거리를 y라고 하면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속력은 시속 12km, 걸어갈 때는 시속 3km. 그래서 전체 거리를 가지고 식을 만들고 걸린 시간을 가지고 식을 만들면 됩니다. 전체 거리 x 더하기 y는 9. 이때 주의해야 될 거 단위 통일. 속력 단위가 시속 뭐 킬로미터니까 시간 단위는 시, 거리 단위는 킬로미터로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x 더하기 y는 9. 그러니까 걸린 시간은 12분의 x. 이렇게 만들면 바로 이거를 분수형 기록해 놓으면 되니까 더하기 3분의 y. 해서 이게 1시간 30분이 걸렸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시간으로 30분 2분의 1 시간이지. 그래서 1시간 30분이니까 이건 2분의 3 이렇게 식을 만들면 됩니다. 근데 영상은 어떻게 봐요? 응? 카톡으로 영상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유튜브에 올리고 나중에 링크를 카톡에 보낼 겁니다. 유튜브. 선생님 유튜브 하세요? 쌤 선생님 다 아시지 않나? 내 채널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비공개 아니야? 채널 이름은 모릅니다 나도. 그냥 비공개예요. 응? 그냥 비공개예요. 몰라 그냥 내 동영상에 올려가지고 그거를 그냥 링크만 올리는 거라서. 그 윤명수 선생님도 그랬었는데 유튜브. 그 유튜브 채널 같은 거 만든 건 아니고 그냥 내 계정에 내 동영상으로 영상을 올려놓는 거야. 그러니까 영상을 올릴 장소가 필요해서 거기 쓰는 겁니다. 내가 그거를 남들한테 보여주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링크를 알면 링크 타고 들어오는 거지. 자, 6번. 민철이가 약수터에 갔다가 오는데 갈 때는 시속 3km를 걷고 올 때는 갈 때보다 2km만큼 더 먼 길을 시속 4km 걸어서 총 4시간이 걸렸다. 갈 때 걸은 거리와 올 때 걸은 거리를 각각 구하여라. 이것도 갈 때 거리를 xkm, 올 때 거리를 y km. 거리를 미지수로 정한 겁니다.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자, 갈 때하고 올 때 거리의 관계는 어때? 올 때가 갈 때보다 2km만큼 더 멀지. 그러면은 올 때가 더 머니까 x에 2를 더하면 y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y 빼기 x는 2 해도 되고. 그 다음 걸린 시간을 가지고 식을 만들면 갈 때는 속력이 시속 3km니까 걸린 시간은 3분의 x. 올 때는 시속 4km니까 4분의 y. 더하면 총 4시간을 걸리니까 는 4. 이렇게 식 만들면 되는 겁니다. 다음 7번. 둘레가 400m인 트랙을 기범이와 선우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같은 방향으로 걸으면 4분 만에 만나고 반대 방향으로 걸으면 30초 만에 만난다. 선우가 트랙을 7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여. 단 기범이가 선우보다 걷는 속력이 빠르다. 자, 속력을 안 알려줬으니까 기범이의 속력을 x, 그 다음에 선우의 속력을 y라고 하고. 자,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가면 두 사람의 간격은 두 사람이 움직인 거리의 차와 같고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면 두 사람 사이의 간격은 두 사람이 움직인 거리의 합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속력은 기본적으로 같은 방향이면 4분 만에 만난다는 말은 4분 만에 두 사람 거리의 차가 둘레하고 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4분 동안 움직인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4분 동안 기범이가 움직인 거리는 4x, 선우가 움직인 거리는 4y. 이거를 x가 y보다 기범이가 선우보다 빠르다고 했으니까 4x가 더 먼 겁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일 때는 4분이니까 빼면 둘레하고 같아요. 는 400.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이면 두 사람이 움직인 거리의 합이 둘레하고 같아지면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일 때는 30초니까 분으로 통일하면 2분의 1분이지. 그래서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1y는 400. 이렇게 식을 만들면 돼요. 그 다음에 답은 선우가 트랙을 7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고 했지. 그러면은 y가 나올 거 아니야. 선우가 y니까 y를 구하면 그거 곱하기 얼마 곱하기 y는 7바퀴 47, 28, 2800이 되는 뭐 a 곱하기 y는 2800이 되는 a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8번은 A에서 B까지 승용차로 가는데 오전 9시에 출발하여 시속 60km로 가면 약속 시간보다 8분 빨리 도착하고 시속 40km로 가면 약속 시간보다 4분 늦게 도착한다. 이때 약속 시간은 몇 시 몇 분인지 구하여라. 보자. 이거는 전체 거리를 안 알려줬으니까 거리를 x라고 하고 약속 시간을 y라고 해봅시다. 그 전체 거리 x라고 하고 약속 시간 y라고 하면 시속 60km로 가면 그동안 그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 거리를 x라고 했으니까 60분의 x 이게 걸린 시간이고 그게 약속 시간을 y라고 하면 걸린 시간은 y 빼기 예를 들면 약속 시간이 10시다. 그러면 9시에 출발했으니까 1시간이 걸리는 거지. 그지? 그런데 이거보다 8분 빨리 도착하니까 y 빼기 8에 y 빼기 9시 출발했으니까 y 빼기 9에다가 8분 빨리 도착하니까 또 추가로 8분 60분의 8시간이 또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같다. 총 걸린 시간 속력분의 거리 60분의 x가 y 빼기 9는 왜 나오는지 알겠지? 걸린 시간을 구하는 거니까 걸린 시간이 예를 들어서 약속 시간이 10시면 어떡하라고 그랬어? 9시에 출발했으니까 1시간이 걸리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y 빼기 9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시속 40km 아니면 그냥 이거 빼기 9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y 빼기 60분의 8에서 약속 시간보다 8분 빨리 도착하니까 y 빼기 60분의 8 한 다음에 그 y가 막 예를 들어서 뭐 1시간이 나왔다. 그러면은 도착한 시간은 10시가 되는 거지. 9시 출발했으니까 거기에서 y를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 시속 40km로 가면 걸린 시간은 40분의 x가 되고 요거는 y에 더하기 4분 늦게 되니까 더하기 60분의 4 이렇게 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미지수를 이거를 나는 전체 거리를 xkm라고 하고 약속 시간을 y라고 해서 잡았는데 요게 아니고 다른 걸 미지수로 잡으면 식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럼 76조 9번 10번 오 없어. 어? 11번이요. 11번 또 11번 맞는 야, 11번 이건 아까 이렇게 산 거잖아. 11번 말고 네, 12번 예습지 안 12번. 했어요.
어? 12번에 나오면 12번 할게 것 같아요. 그러니까 9, 10, 12. 이야 숙제도 하나. 아니 이거 저번 숙제. 12번은 거기에 한 가지가 뭐가 더 필요하니까. 자, 그러면 이거 다 지웁니다. 다 적었지? 식. 네. 이번 주도 지울 거야. 진혁이랑 지우랑 싸운다. 말도 안 돼. 이번 주다 지울 거야. 야,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하면 곱게 말아. 근데 80쪽까지는 하겠나? 스텝 1을 끝낼까?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농도 파트에서 좀 많기 때문에. 자, 9번. 자, 다리를 기차가 지나갈 때, 다리를 완전히 지나가려면 실제 기차가 움직이는 거리는 만약 다리의 길이를 A라고 하고 네. 기차의 길이를 B라고 하면 A 플러스 B. 실제로 기차가 움직여야 되는 거리는 A 더하기 B. 다리의 길이 더하기 기차의 길이가 되고 터널에서 기차가 보이지 않는 구간은 터널의 길이 빼기 기차의 길이. 그러면은 기차가 완전히 꼬리가 들어간 순간부터 머리가 나오기 직전까지가 됩니다. 그런 거를 잘 기억해서 식을 만드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뭐 다리 지나기, 터널 지나기 그런 식으로 시험을 붙이고 다리를 지나거나 터널을 완전히 지나갈 때는 실제 기차가 움직여야 되는 거리는 다리의 길이 더하기 기차의 길이. 그 다음에 터널에서 기차가 보이지 않는 구간 또는 터널 속에 기차가 완전히 있는 구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터널의 길이 빼기 기차의 길이만큼 움직이는 동안.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 9번 문제 길이가 1000m인 다리를 화물열차가 지나는데 23초가 걸렸다. 이 다리를 화물열차보다 50m 길고 속도가 1.6배 빠른 고속열차가 15초 만에 지나갈 때 화물열차의 길이를 구하여라.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미지수는 다리의 길이나 기차의 길이 중에 하나를 X로 합니다. 안 알려준 것. 지금 여기서는 다리의 길이는 알려줬지 1000m라고. 그러면은 화물열차의 길이를 X로 합니다. 그 다음에 속력을 Y로 해요. 속력도 안 알려줬으니까. 그러면 자 기차가 움직여야 되는 거리는 1000 더하기 X가 되고요. 이게 23초 걸렸잖아. 그러면은 이게 속력 곱하기 시간 23Y하고 같은 겁니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그 다음 고속열차는 화물열차보다 50m 기니까 고속열차의 길이는 얼마야? X 더하기 50이 되는 거지. 그러면 실제 기차가 움직여야 되는 거리는 1000 더하기 X 더하기 50이 되고 이거는 속력은 1.6배 빠르니까 고속열차의 속력은 1.6Y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걸린 시간은 15니까 15 곱하기 1.6Y로 식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고정표. 그러세요. 오진영? 네. 너 뭐하니? 그냥 해봤어요. 왜 그냥 뭘 하고 있니? 자, 그 다음 10번.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있다. 이 기차가 길이 270m인 다리를 건너기 시작하여 다 건널 때까지 24초 걸렸고 1050m인 터널을 통과하는데 기차가 터널 안에 있었던 시간은 36초였다. 이게 터널 안에 있을 시간이랑 기차가 터널에서 보이지 않는 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건널 때는 270m 다리를 건널 때는 걸린 시간이 뭐야? 270 더하기 x. 이게 간 거리고 이거는 24초 걸렸으니까 는 24y. 개념 미지수의 개념은 이거 같은 걸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기차의 길이는 x, 속력을 y. 자, 그다음 터널이 1050m. 이 1050m인 터널을 기차가 안 보이는 구간, 터널 안에 있는 구간이니까 빼기 실제로 기차가 움직여야 되는 구간은 1050 빼기 x. 이게 36초니까 36y하고 같다. 이렇게 식을 만들면 되는 거죠. 10번 문제를 못 푼 사람은 아마 이거를 밑에를 빼야 된다는 걸 몰라가지고 못 풀었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X가 기차 길이죠. 음, 그럼 Y는 뭐지? 동력 여기 적어놨잖아. 그래서 미지수를 정할 때 뭐를 x로 하고 뭐를 y로 하는지를 문제에서 미리 표시해놓고 풀이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고. 아 11분 안에 된다고 했지?
네, 수렴은 안 해도 됩니다. (12번) 어떤 강에서 보트를 타고 하류로 40km를 내려가는 2시간, 다시 상류로 40km 올라오는데 4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보트를 타고 이 강을 구경하기 위하여 왕복하는데 3시간이 걸리는 투어 코스를 짜려간다면 선착장에서 보트를 타고 하류로 몇 킬로미터를 내려갔다 돌아오면 되는지 구하여라. 먼저 이걸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배의 속력과 강물의 속력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배의 속력을 x, 강물의 속력을 y라고 하고, 식을 만들면, 식 만드는 거는 다른 문제들하고 같은 원리를 합니다. 하류로 내려갈 때는 x 더하기 y. 이러면 40km 가는데 2시간이 걸리니까 2 곱하기 x 더하기 y는 40. 그 다음 상류로 올라갈 때는 4시간이 걸리지. 그러면은 4 곱하기 x 빼기 y는 40. 이거를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서 x하고 y를 구한 다음에, 그러면 실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총 3시간이 가려면 몇 킬로미터를 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xy 구한 다음에 만약 a 킬로미터를 갔다 오면은 3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총 걸리는 시간은 속력분에 걸리잖아. 내려갈 때는 x 빼기 y분의 x 더하기 y분의 a. 그 다음에 거꾸로 올라올 때는 x 빼기 y분의 a가 걸릴 거란 말이야. 시간이. 이거 두 개 더한 게 3시간이 되도록 a를 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x하고 y는 숫자로 나올 거니까, 그럼 이것도 숫자고 이것도 숫자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서 a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77쪽. 저 15요. 15시간이요. 14. 15시간이요. 그럼 나 문제 맞거든요. 13은 안 해도 돼? 어디냐? 네. 13은 맞는데 14를 틀렸어? 네. 왜? 안 올라왔으니까요. 같은 건데? 13번은 x하고 y를 각각 구하면 왜 답을 쓰면 되는 거고, 14번은 그걸 빼면 되는 건데. 아, 물을 더 섞었다 그래서 지금 식 만들 헷갈린 거야? 해볼게요. 아니, 알려줄게. 자, 13번. 근데 물 넣으면은 0%라고 하면 된다고 했잖아, 농도를. 그림 그리라고 했지. 자, 농도 문제는 비커를 그리는 게 제일 편리합니다. 그래서 13번 문제, 13번, 14번. 3%의 소금물과 7%의 소금물을 섞은 후, 그러면 3%의 소금물을 xg이라고 하고 7%의 소금물을 yg이라고 하고, 이걸 섞은 후에 물을 300g 더 넣어서, 그럼 여기는 물은 0%라고 하면 돼요. 농도가 0%인 물 300g 섞어서 2%의 소금물 800g을 만들었다. 이때 3% 소금물과 7% 소금물의 양의 차를 구해라. x하고 y 중에 큰 거 작은 걸 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 소금물의 양을 가지고 식을 만듭니다. 먼저.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300은 800.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소금의 양을 가지고, 소금의 양을 여기 곱하면 된다고 했지? 100분의 3x 더하기 100분의 7y. 물은 농도가 0이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요게 100분의 2 곱하기 800. 근데 만약에 그러면 소금을 넣었다 치면은 100%. 소금을 만약 뭐 10g 넣었다. 그럼 여기도 더하기 10이 되는 거고 여기도 더하기 10이 되는 거고. 그램 수는 안 늘어나요? 어? 그램 수는 늘어나지? 늘어나요? 물의 양도 늘어나고 소금을 더 넣으면 물의 양도 늘어나고 소금의 양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물의 양, 물의 양도 그렇고 소금의 양도 그렇고, 소금을 넣은 만큼 그대로 더하기 얼마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100%. 100분의 100 곱하기 뭐 10 그런 식이니까. 15번 8% 소금물 200g에서 그럼 똑바로 앉아. 한 컵의 소금물을 떠내고 떠낸 양만큼의 물을 부은 다음
다시 2% 소금물을 더 넣었더니 3% 소금물 320g 되었다. 이때 떠낸 소금물의 양을 구해라. 떠낸 소금물을 x라고 하고 떠낸 소금물의 양을 xg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시 2%의 소금물을 yg이라고 하면 비커를 그려보면 처음에 8% 소금물 200g 있었어. 근데 거기서 xg을 빼낸 거야. 그럼 남은 8% 소금물은 얼마가 되는 거야? 200 빼기 xg 되는 거지. 알겠어요? 여기에 떠낸 만큼 물을 채웠어. 그러면은 물은 0%라고 했지. 0%의 소금물 xg을 채운 겁니다. 그 다음 여기에 다시 2%의 소금물을 yg을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3%의 소금물 320g이 되었다. 그래서 소금의 양을 먼저 소금물의 양을 가지고 원리는 똑같아요. 소금물의 양을 가지고 식을 만들고 소금의 양을 가지고 식을 만들고 소금물의 양은 200 빼기 x 더하기 x니까 여전히 200 더하기 y는 320. 그 다음 소금의 양은 100분의 8 곱하기 200 빼기 x 요거는 물이니까 0이니까 신경 쓸 거 없지 더하기 100분의 2 y는 100분의 3 곱하기 320. 시끄럽게. 이 문제에서는 요게 핵심이지. xg을 떠냈다. 요거를 못 만들어가지고 요걸 못 찾아서 식을 못 만들거나 했겠지. xg을 떠내면 8%의 소금물은 200 빼기 xg 된다는 거. 야 지우야 이거 좀 따줘. 그거 말고 위에 거. 아, 저 천재지. 사본이었구나. 아 뭐야? 네가 천재인 거야. 자, 16번 4%의 소금물과 6%의 소금물을 섞은 후에 물을 더 부어 3% 소금물 120g을 만들었다. 4% 소금물의 양과 더 부은 물의 양의 비가 1대 3일 때 더 부은 물의 양을 구하여라. 4% 소금물을 xg이라고 하고 6%를 yg이라고 하면 물의 양은 4% 소금물의 양하고 물의 양이 1대 3이잖아. 그러면 물의 양은 얼마가 되는 거야? 물은 3x가 되는 거야. B가 1대 3이 되려면 3배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B커로 4% xg 더하기 6% yg 더하기 물은 0%로 하면 된다고 했지? 0% 3xg 해서 3% 소금물 120g 이렇게 B커를 그리고 그대로 식을 만들면 됩니다. 먼저 소금물의 양으로 x 더하기 y 더하기 3x가 120. 그 다음 소금의 양으로 100분의 4x 더하기 100분의 6y 요거는 0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했지. 물은 100분의 3 곱하기 120. 적으세요. 자, 그 다음 78쪽 19번이요. 또 20번. 야 19번을? 네. 이거는 증거감수 기본 문제인데 저 19, 20번 몰랐는데. 19, 20 둘 다? 또 17, 18 필요한 사람 없네요. 없어?
그럼 19번. 어느 중학교의 작년 전체 학생 수 650명이다. 야, 이거 많이 했던 거잖아. 증가 감소에 대한 문제. 네. 작년에 전체 학생 수 650명이니까 x 더하기 y가 650. 이때 뭐라고 x는 뭐라고 했어? 작년의 남자, y는 작년의 여자의 숫자. 그래서 전체 학생 수 650이니까 x 더하기 y는 650. 올해는 남학생이 6% 증가했으니까 100분의 6x. 여학생은 4% 감소했으니까 빼기 100분의 4y. 해서 전체적으로 21명이 감소하였다. 는 마이너스 22. 뭐가 어렵니? 계산이 안 됐어. 어? 계산이 안 됐어. 식 만드는데 계산 안 되면 계산을 다시 해봐야지. 아, 하긴 뭐 내 식이 틀렸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식 만들어달라고 할 때 있긴 합니다. 식은 똑같아 보면? 아니요. 식도 달라? 네. 왜 틀리지? 그러게요. 야, 이 정도는 이제 할 수 있는 수준 아니야? 하하. 하윤, 네.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수준 아니야? 아니에요. 그래? 네. 조금 어렵죠. 나왔던 거보다 좀 더 어려운데요. 나왔던 게 더 어렵지. 실제 나왔던 게 더 어렵지. 막 올해 학생 수가 얼마가 나오고 막 그런 거니까. 너 식까지 다 올해도 쉬운데요? 1태가 더 쉬웠어요. 이게 기본 문제야. 네. 그럴 증가 감소에 대한 문제 이게 가장 기본 유형이야. 저게 더 쉬운데. 그럴 리가. 작년의 숫자를 알려주고 증가 감소를 알려주는 게 가장 기본 유형입니다. 증가 감소에 대해서. 거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몇 명이 증가했다 또는 감소했다 아니고 몇 퍼센트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나오면은 작년 숫자 곱하기 100분의 얼마 해서 사람 숫자를 구해 한 번 더 계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올해 숫자를 알려주는 겁니다. 아니면 비율이 나올 수 있잖아요. 3대 2.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럼 x 대 y는 비례식으로 하면 되니까. 진짜 너무 악질이다. 20번. 올해 가정여행에 사용, 이게 제일 복잡한 유형이지. 올해 가정여행에 사용한 교통비와 숙박비. 올해 숫자가 나왔으니까. 올해 가정여행에 사용한 교통비와 숙박비는 57만 6천 원이었고, 작년과 비교했더니 교통비는 12%, 숙박비는 24%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20% 증가했다. 올해 지출한 교통비와 숙박비를 각각 구하여라. 올해 숫자가 나오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렇다고 하더라도 미지수는 작년에 교통비를 X, 작년에 숙박비를 Y라고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식을 만들 때 어떻게 하느냐? 작년에 숫자를 알려주면 X 더하기 Y는 얼마 하면 되잖아. 근데 올해 숫자를 알려줬기 때문에 변동까지 같이 고려해가지고 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올해는 교통비가 12% 증가했으니까 작년에 비해서 그럼 올해 교통비는 100분의 112X가 되는 거예요. 12% 증가했으니까. 그 다음 숙박비는 24% 증가했으니까 작년 숙박비가 Y라면 올해 숙박비는 100분의 124Y가 되는 겁니다. 이거 더했더니 올해 총 교통비와 숙박비의 합 57만 6천 원. 그 다음 이게 증가 감소를 가지고 숙박비는 교통비는 12% 증가했으니까 100분의 12X. 그 다음에 숙박비는 24% 증가했으니까 100분의 24Y. 해서 전체적으로 20%가 증가했다. 는 원래 이게 아닌데? 이걸 하면 안 되고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100분의 12x 이게 올해 증가한 교통비 100분의 24y 올해 증가한 숙박비 이걸 더하면 이게 작년에 합은 x 더하기 y잖아. x 더하기 y보다 100분의 20%가 증가한 겁니다. 이 증가한 양은 x 더하기 y 곱하기 100분의 20. 이 문제가 진짜 어려운 문제지. 그러니까요, 이게 어렵다니까요. 아, 간지러. 19번은 쉽다고. 19번은 증가 감소의 기본 유형이라고. 20번, 20번. 20번은 어려워. 맞아. 20번은 증가 감소에 대한 문제에서 가장 난이도 높은 유형이에요. 0이 너무 많아서 계산이 좀 숫자도 좀 거시기하고 예. 올해 숫자를 알려줬으니까 식 만드는 것도 좀 거시기하고. 57만 6이 뭐야, 이게. 아, 진짜 왜 저래. 이상하다.
그렇다고 교통비와 숙박비가 3,000원입니다. 그런 문제잖아. 그것도 좀 말이 되는 숫자를 대셔야 되니까. 어제 진짜 못 부른다. 자, 그 다음 79쪽 21, 22요. 22번이요. 싸워. 21, 22. 뭐 할인에 대한 문제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23, 24는 안 해도 돼요? 네. 해주세요. 이걸 음? 23, 24 쓰였어요. 야, 네가 틀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다시 풀었는데 못 풀 문제를 질문하라고 했잖아. 맞아요. 응? 그러면 풀것 같은 문제. 22, 23, 24를 야, 일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어. 이거 풀 수 있어. 잠깐 이거 식을 어떻게 만들었어? 이게 안 풀었잖아. 6x 더하기 9y는 1. 그 다음에 18x. 9x 네? 왜 9x예요? 혼자 9일 동안 작업한뒤 정훈이가 혼자 4일이니까 왜 18x야? 9x지. 18x. 9일 동안 일했는데 왜 18x야? 9일 동안 일하면 9x잖아. 어? 그지? 6x 더하기 9y는 1. 그 다음에 9x 더하기 4y는 1. 그렇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24번은 이것도 A를 X, B, A가 1시간에 채우는 양을 X, B가 1시간에 채우는 양을 Y라고 하면 A를 3시간 사용하고 B를 2시간 동안 사용하면 3X 더하기 2Y는 1. 그 다음 두 수도가 같이 사용하면 2시간 15분. 그러면 2시간 15분의 시간으로 고치면 15분이 4분의 1시간이지 60분의 15. 그러면 2시간 15분은 4분의 9. 4분의 9x 더하기 4분의 9y는 1. 하면은 b수로 가니까 y를 구하면 되지. y가 뭐분의 1이 나올 거야. 그러면 예를 들면 y가 5분의 1이 나왔다. 그럼 다 치우는데 5시간이 걸리는 거지. 알겠어요? 그럼 23, 24는 안 합니다. 자, 21번. 맞하고 끝날 것 같은데. 그러게? 이거 두 개만 하고 끝내자. 어느 가방 제조에서 새로 만든 두 개 가방의 원가의 10% 이익을 붙여 정가를 정하였더니 합이 38,500원이었다. 원가의 차가 50원일 때 더 싼 가방의 정가를 구하여라. 즉 원가를 각각 x하고 y라고 하면 x가 y보다 더 크다고 해봐. 그럼 y를 구하면 되는 거야. 자, 원가의 10% 이익을 붙여 정가를 정했으니까 원가의 100분의 110 하면 이게 정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정가의 합이 38,500원. 그 다음 원가의 차는 x 빼기 y 이게 5,000. 알겠어요? 그 다음에 22번은 A, B 두 상품 합하 6,000원에 사서 각각 20% 이익을 정가를 정하였다나 잘 팔리지 않아서 A 상품은 20%에 정가 20%, B 상품은 10% 할인해서 3,900원의 이익을 얻었다. 그러면은 A를 X1, A 원가를 X1, B 원가를 Y1이라고 하고, 그러면 합해서 6,000원이니까 X 더하기 Y는 6,000이 되고요. 그 다음 정가는 20% 이익을 붙였으니까 100분의 120X. 근데 이게 A 상품의 정가야. 근데 이 A 상품은 20%를 할인했으니까 곱하기 100분의 80 하면 이게 파는 가격입니다. B 상품은 20% 이익을 붙였으니까 100분의 120Y. 근데 B 상품은 10%만 할인했어. 그럼 곱하기 100분의 90 하면 파는 가격이에요. 요거 두 개를 더했더니 그래도 390원의 이익을 얻었으니까 이게 6,390원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 마치고요. 스텝 2 80쪽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0쪽부터 84쪽까지 여러분들 못 풀었던 거 방학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정리해 오세요.